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2022 수능 국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총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로 제공해 놓은 그 예비 시행 문제지를 풀어 보셔야 해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물론 뭐 내가 선택할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걸 먼저 풀어보셔도 좋겠지만 둘 다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일단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결정을 짓지 못했다면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선택의 기준을 좀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비 시행 문제를 경험해 보니까 전체적인 난이도 어렵다 쉽다 이게 판가름이 됩니까? 좀 쉬워야 하는데 평균적인 수능 난이도를 비교해 본다면은 분명 좀 쉬운 편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평가원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내년에 2022 수능이 이럴 거야라는 걸 알려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은 난도가 좀 수월하게 잡힌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제 평가원에서 앞으로 그냥 단순히 구조를 좀 바꿔주는 그러한 정도로만이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 이제 방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여기다 좀 심어놨어요. 그런 걸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본 뒤에 요 수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뀐 수능 국어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죠. 시간과 문항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시간은 동일하게 80분 동안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항수는 총 45문항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쪼개진다는 점, 뭐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문학과 독서, 그리고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는 알고 있었고 또 비중을 따져봤을 때 앞에 있는 공통이 4분의 3 영역, 그 다음에 나머지가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는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한 문항수가 어떻게 나온다는 건지 또 뭐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가 문항수가 어떻게 배치된다는 건지 이런 거 잘 몰랐고 또 문학이나 비문학이 그러면은 4분의 3 정도까지 늘어났다는 얘기는 조금 더 문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세트수가 증가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비 시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윤곽이 그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세요. 일단 기존의 수능 국어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간과 문항수는 동일했었잖아요. 그러니까 80분 45문항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자, 이제 기존 수능에서 2022 이후에 요 수능으로의 변화를 좀 따져보면 될 텐데, 기존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분할로 많이들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곤 했었어요. 이제 그 구성이 1번부터 15번까지 화법과 작문,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 45번까지는 섞여 있죠. 세트가 섞여 있는데 문학이 최근 들어는 이제 내지문으로 그 다음에 독서, 이제 비문학이라고 옛날 표현했던 그 독서는 세지문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런 구성이었죠. 그래가지고 총 이제 45문항으로 풀어봤던 그런 구성이었다가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 먼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첫 문제부터 문학 문제가 나와서 당황하셨어요. 그죠? 기존에 많이 모의고사를 풀어봤다면 이 구조 낯설다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1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과 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공통 과목이 되는 거죠. 자, 이 공통 영역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자, 문학과 독서가 합쳐서 7세트예요. 그죠? 7세트고 총 문항수가 30문항입니다. 자, 근데 문항수가 몇 문항이 늘었죠? 4문항이 늘었어요. 그죠? 4문항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문항이 증가했으니 어쨌든 세트 수가 하나 더 늘어도 괜찮아요. 한 지문이 늘면서 거기에 4문제짜리가 추가되는 경우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가 있겠죠. 지문 하나가 늘어나는 거니까. 화법, 작문, 문법에서 4문제가 빠지면서 이쪽에 세트가 하나 늘어났다?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설마 그런 구성일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구성은 아니었다. 여전히 문학은 4지문 그리고 독서가
세 지문으로 세트 수가 유지됐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생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트 수는 증가하지 않았고 문항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각 지문당 네 지문에 문제를 하나씩 더 추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서의 경우에는 문항수를 따져보면 세 지문이 6, 6, 5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7문항, 문학도 역시 17문항이에요. 배점도 똑같아요. 여기에는 17문항 중에서 3점짜리가 4개 섞여 있고 얘도 3점짜리가 4개 섞여 있습니다. 배점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반 딱 떨어지는 그런 구성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학이나 독서의 세트수가 유지되면서 문제가 좀 늘어났다. 2문제씩 더 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늘어났다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문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지문의 내용에서 문항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실적인 정보를 더 끄집어낼 만한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서에 있어서는 사실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와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고 풀 수 있는 이 사실적 사고의 문제는 기존에도 원래 기본적으로는 껴 있었던 건데 그 문제를 더 늘리겠다? 그럴 수가 없죠. 이미 지문에서 사실적 사고 문제, 즉 눈으로 푸는 문제는 다 도출해서 이미 있었던 구성입니다. 그렇다면 추가되는 요 두 문제의 경우에는 보기가 끼어들든지 그래서 더 확장된 해석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식의 문제 구성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문을 읽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리진 않는다. 기존의 수능보다 지문 읽는데 시간이 더 걸리진 않는다. 그리고요. 그럼 이럴 수는 있어요. 지문이 길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중에 우리가 독서, 문학 이렇게 차근차근 보도록 할 텐데 지문의 길이가 예전보다 많이 길다? 이런 느낌 없어요. 오히려 더 편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를 접했을 때 이 시험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문학은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생소한 작품을 접하는 건지라 기본적으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워도 되게 어렵다는 느낌은 좀 덜 들고 또 되게 많이 쉽게 낸다고 출제자가 내도 여러분들이 되게 쉽구나 이런 느낌은 잘 못 받습니다. 그냥 다 모르는 작품들이거든요. 그런 경향이 좀 큽니다. 그러나 독서는 좀 달라요. 독서의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일단 길면 힘들어요. 그래서 2019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9 수능이 엄청나게 힘들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 수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긴 지문은 나오진 않습니다.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딱 꼭지점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문의 길이는 길지 않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비 시행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가 이번 시험을 봐야 되겠죠. 이제 2021 수능을 봐야 하는데 2021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평가원 6월, 9월 평가원 기준으로 보아도 그래요. 지문의 길이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문은 좀 긴 편이거든요. 근데 그 긴 편의 길이감이 하나로 긴 게 아니라 가와 나 구성으로 길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유사한 제재나 또는 화제거리를 두고 두 가지 이론 측면을 비교해주는 그런 지문의 구성이 예비 시행에도 나왔고 그리고 6구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경향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내용으로 긴 것보다는 그 동일한 길이를 가나로 쪼개주는 게 훨씬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여러분 지문 난이도는 어떨 것이다? 네, 비슷하거나 아니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내용이 유사합니다. 예전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지문당 추가가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 추가된 문제는 사실적 사고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뭡니까? 비판적 사고나 추론적 사고와 같이 확장된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더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못하는데 문제에 대한 고민,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더 추가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졌다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실적 사고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구성입니다. 그러나 추가되는 문제들이 조금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여지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는요. 문학하고 독서를 구분할 때 시간을 알려줄 때 여러분 이건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변하는 이러한 수능 형태로 모의고사를 아마 많이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연습 뭐로 해요? 기출 가지고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출 가지고 연습할 때는 다 기존 수능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가지고 시간 배분해가면서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전히 유용하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문학 같은 경우엔 내 지문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풀어봐 라고 얘기했을 때 25분 동안 풀어라, 기준을 그렇게 잡아라 라고 가르치곤 했어요. 그래서 문학은 25분, 그 다음에 독서의 경우에는 30분 기준으로 풀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렇게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독서 똑같아요. 문학 똑같습니다. 아, 그럼 시간은 유지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일단 보세요. 30분 기준 잡고 그 다음에 30분 기준 잡고 5분을 내가 어디다가 잡았느냐? 일단 예비 시행 기준으로 봤을 때 5분을 문학에다가 좀 더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물론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30분을 기준을 잡고 좀 떨어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독서에서는 조금 더 올려주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나 지금이나 지문 난이도는 여전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고민할 여지를 많이 심어준다고 했죠. 문학이든 독서든 동일합니다. 그런데 독서는 이제 난도가 꼭지점을 찍었어요. 2019 수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2020, 2021까지는 올해 수능 어렵지 않을 겁니다.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6월, 9월 이런 그 평가원에서 본 요 수준을 딱 보게 되면은 결과치가 이미 나왔잖아요. 아이들 등급컷을 보게 되면은 아니 이 정도로 쉽게 냈으면 예년 같은 경우에는 등급컷이 높아야 될 텐데 싶은데 낮아요. 그 얘기는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공부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평가원도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각 교육청에서는 좀 쉽게 내주세요. 아이들 학습 부담 있습니다. 쉽게 내주세요.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내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장 학생들이 지문이 어려우면 불만을 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게 근데 문제에 고민할 여지가 많게. 그런데 그래서 독서 쪽의 난도는 이제 더 이상은 어렵게 나올 수가 없는 구성에서 문학에서 조금씩 어렵게 내는 구성이 생겼다. 예비 시행도 그랬고 당장 6월, 9월 수능도 문학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막 추가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를 딱 나눠봤을 때 그중에 문법이 2문제, 그 다음에 독서 문제가 8문제가 껴있어요. 압도적으로 독서 문제 위주였어요. 독서 문법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환 수능에서는 아예 언어 매체 선택 안 하면 문법 안 푸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독서가 더 이상 어려워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문학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 구성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너무 단순하게 그냥 뭐 문학도 비문학처럼 문학도 독서처럼 내가 분석하면서 푸는 그런 구성이 좋겠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상적인 차원의 공부, 좀 기본적인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의 난도는 유사하지만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독서 쪽보다는 문학 쪽 독서 난이도는 이전이나 유사할 것이다. 그런데 문학 쪽 난도가 예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나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존 수능 문제를 풀어봤을 때 난 문학을 되게 좀 못하던데 더 어려워질 거라니까요. 더 헤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문학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구성은 이따가 뭐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34번까지가 갔다면 그 다음에 35번부터 45번까지 요게 이제 선택 과목이 되는 거죠. 선택이 되는데 요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언어와 매체라는 걸 선택할 것이냐. 둘 다 공이 11문제죠. 네. 11문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화법과 작문에서는 화법이 5문제, 작문이 6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언어도
언어가 문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문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는 언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5문제 구성이 되어 있고 매체가 6문제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매체 문제에서도 약간 문법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게 하나가 껴있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 6. 이거는 꼭 뭐 5, 6으로 고정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선택할 거냐, 얘를 선택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잡아서 하나를 딱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딱 뭘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구성을 봤을 때에는 선생님이라면 나 이거 선택하겠다. 나라면 이거 선택한다. 왜 이러냐? 언어 문제가 이제 35번부터 39번까지 5문제가 구성이 되어 5, 6, 7, 8 9, 예, 5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5문제가 선생님이 이때 풀었을 때 푼지가 좀 됐는데 기억이 그래요. 그러니까 1분 30초 내지 2분 내에 5문제를 다 풀었어요. 되게 시간을 많이 벌었죠? 화법이나 작문의 경우에는 어쨌든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읽어야 돼요. 공을 들여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읽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만 문법의 경우에는 이 언어가 문법이라고 했어요. 이 문법의 경우에는 확실한 지식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풀면 돼요. 뭐 보기나 지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법 쪽을 선택을 하려면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네는 암기 개념이 아닙니다. 화법과 작문은 암기해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보기에 의존하고 본문에 의존해가지고 풀면 안 될까요? 문제는 그렇게 풀게 되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쓸 것이고 또 틀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을 거다. 좀 나는 학습에 부담을 좀 느끼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화법 작문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국어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라고 한다면 요거 선택하는 게 오히려 옳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2학년 때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걸 학교에서 내신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공부 지금 내신 점수 따려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선택해도 되지 않나요? 네, 그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학교에서 내가 이 문법과 관련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문법적 지식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분배할 때 30분, 3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60분을 썼어요. 5분은 마킹 시간으로 간다면 15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둘 중에서 화법과 작문의 경우에는 15분을 다 쓰긴 좀 어렵습니다. 15분 다 쓰면 조금 너무 아깝고요. 선생님 봤을 때 한 13분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한 15분 정도라고 잡는다 치면 기준을 잡는다 치면 어차피 그래도 5분 남아요, 여러분. 적어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는 한 3분 정도는 벌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3분 정도를 남겨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싶은 부분에 더 늘 생각을 해줘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했는데 얘랑 시간이 동일하게 걸린다? 그거는 괜히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동일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정답률 높일 수 있는 건 화작이기 때문에 물론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전 왜 이렇게 화작을 못할까요? 많이 풀어봤는데도 안 되던데요? 전 차라리 언어가 좋았어요. 그럼 언어 선택하셔야겠죠. 근데 되게 극히 일부예요. 그런 친구들 극히 일부일 테니까 일반적으로 공부 부담이 난 많은 게 싫다라고 한다면 화작 선택하는 게 옳다. 자,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 부담을 난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화작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고2 때 언어 매체를 이미 학교에서 다뤘다 또는 고3 1학기까지는 내신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수시 때문에. 근데 고3 1학기 때 나는 언어 매체를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학교에서 수업을 나간다고 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고3 1학기 정도까지는. 근데 여러분 고3 2학기 때 언어 매체는 아무 의미 없는 거 알죠? 그쵸? 그때는 여러분 어차피 학교에서 내신 공부 안 합니다. 거의. 그래서 고3 1학기 때까지는 언어 매체를 만약에 학교에서 다루고 내가 이거를 학교에서 내신 공부를 충분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요거를 내신 선택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옳아요. 선생님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매체는 난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시면 이 매체의 느낌이 의외로 되게 작문 느낌하고 비슷하네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출제자도 처음에 등장하는 이 매체 파트, 사실 화법작문 처음 등장했을 때도 되게 쉬웠거든요. 그의 수능에서. 매체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기에서 문제를 꽈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게 한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수월한 수능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체 쪽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평가원에서는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매체 쪽을 너무 어렵지 못하게 만든다면 언어 쪽에서 이거 선택한 애들이 전략적 선택이거든요. 공부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럼 공부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이 화법과작문 선택하는 애들보다 압도적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문에 의존하게끔 형성을 해줄 수는 있어요. 문제 구성을. 뭐냐면 지문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수능에 나왔던 그런 문제 구성인데 의문 변동 현상인데 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문 변동으로 밑에 예를 적절하게 튼 거, 이런 식으로면 내가 모든 의문 변동의 법칙을 알고 있어도, 뭐 교차 탈락 첨가 축약에 대한 세부 정보 다 알고 있어도 어쨌든 본문을 살짝은 빨리 서치식으로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게 만들려는 전략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왜 시간 줄여야 되죠? 나는 독서 진짜 못해요. 선생님 여기에 3분이라도 더 주면은 나 너무, 여러분 진짜 어떤 한 지문 같은 경우에는 3분이라도 더 줬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독서 쪽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고되긴 해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지문을 읽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도 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래서 문제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푸는 구성은 아닐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3등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4등급, 5등급, 6등급은 뭐 시험 난이도가 높든 낮든 어느 정도는 나 모자라요, 겨우 딱 맞췄어요, 이런 느낌으로 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시간이 모자라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시간이 남는 수능 전체적으로, 그래서 문제에 고민하게 하는 수능 형태가 될 것이다. 지문을 읽는데 시간을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그런 문제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따져보면 큰 틀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문제 구성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는 1번부터 4번까지는 현대시 문제였죠. 그래서 현대시 문제가 구성을 한번 보자고요. 두 지문 형태입니다. 자, 요거는 기존에 많이 있었던 그런 형태니까 전혀 특색 있지 않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네 문제 한번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1번부터 4번 현대시 네 문항. 자, 그 다음 넘겨봅시다. 문항만 먼저 한번 골라보자고요. 문항만 쭉 골라보면 그 다음에 11번에서 15번. 자, 11번에서 15번에는 가하고 나입니다. 그 가하고 나가 두 지문이 지금 섞여 있는 구성인데 이미 여러 차례 시험을 했던 그런 구성이기도 해요. 소설끼리 묶어줬던 적도 있어요.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하고 세트로 묶어줬던 기존 수능도 있습니다. 또 평론이 나오면서 산문지문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얘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구성을 따져보면 5문항짜리죠. 5문항, 그리고 가는 고전소설, 그리고 나는 고전 수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야담이라고 하는 구성이긴 한데 어쨌든 고전 수필 영역입니다. 수필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껴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매년 어쨌든 문학에서는 수필이 들어가든 극이 들어가든 둘 중 하나는 들어가줘야 돼요. 번갈아 가며 들어가는 겁니다. 수필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극이 나오긴 힘든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복합지문으로 고전 소설 한 편과 고전 수필 한 편이 엮였습니다. 5문제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문항수가 많은 거였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지문이라고 한다면 바로 22번에서 25번입니다. 그래서 22번에서 25번 같은 경우에는 네 문항인데 고전 시가 플러스 해설이에요. 이걸 보고 이 선생님 되게 부담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문제를 먼저 보세요. 22번부터 25번까지를 쭉 살펴봤는데 보기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기가 달려있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원래 보기로 가 있어야 될 내용들을 다 지문으로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지문의 길이가 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또한
가나다라라고 하는 이 시조들 있잖아요. 그쵸? 이 시조들이 결국 내용상의 연관성들을 갖고 있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걸 계속 보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변화 과정만 확인하면 되는 구성, 부담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런 문제 구성은 되게 주목할 만한 요소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강조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문제. 그래서 얘는 고전 시가 플러스 해설. 다음 마지막 구성은 현대소설 구성이죠. 26번부터 29번까지의 네문항. 얘는 그냥 현대소설. 이것도 기존 유형이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17문항으로 되어 있죠. 3점짜리 각 세트당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네 문제고. 다음요. 독서를 한번 가보자고요. 독서를 가게 되면은 먼저 5에서 10번. 5에서 10번은 인문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문지문인데 이게 철학하고 논리학이 이제 섞여 들어가는 거죠. 논리학도 어쨌든 철학의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문항짜리 철학과 논리학. 여러분, 이 철학과 논리학, 요 인문지문 6문항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힘들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왜? 일치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라면 나머지 이제 네 문제가 확장성 있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네 문제만 내도 골치가 아픈데 거기에 두 문제가 더 붙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생길 겁니다. 자, 다음요. 다음 지문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도 좀 특이점이 있는데 16번에서 21번이에요. 가와 나로 쪼개져 있는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최근 들어 나오기 시작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3학년 선배들이 지금 요거를 이제 풀고 있는 구성이고 두 지문이 화제나 제재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하거나 아니면 공통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방식의 지문 구성. 그래서 가와 나가 완전 상반된 입장이냐 아니면 나가 가를 보완한 입장이냐 이런 거에 가와 나의 큰 틀 자체도 좀 관련성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구성이기도 하고요. 얘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술 지문이긴 한데 예술 지문만 나오면 사실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건 예술 철학이거든요. 그럼 철학은 이미 앞서 다뤄봤잖아. 그죠? 그런데 철학적 요소가 여기 또 껴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6문항짜리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다음에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제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30번에서 34번 제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술 5문항짜리. 뭐 이건 뭐 별 특이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고 각 지문당 3점짜리가 하나씩 껴있는 데다가 추가로 그 두 지문 섞여 있었던 앞에 예술 철학 쪽에서는 그 3문항짜리, 그러니까 3점짜리가 두 문항이 껴있는 그래서 이제 총 4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틀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 여러분 비문학이 이 독서 쪽이 계속 변화가 있었어요. 제일 지문이 많았을 때는 언제였냐면은 6지문까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인 문항 수도 많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총 합쳐가지고 45문항을 풀지만 50문항 풀었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6지문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각 지문당 뭐 3문제 정도씩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6지문까지 있다가 거기에서 한 지문이 빠져요. 그 제재 빠진 게 언어 제재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요. 그러면서 걔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지문 구성이 됐었어요. 그럼 5지문 구성으로 항상 나오는 게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그리고 예술 이렇게 해가지고 5개가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지문수가 또 줄어듭니다. 지문당 문제가 늘면서 그러면서 4지문 구성이 되는데 그때 될 때에는 인문, 사회, 그 다음에 과학, 기술을 기본으로 가고 예술을 인문하고 엮어가지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2지문을 유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의 틀은 3지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3지문을 선택을 하는데 과학 한 지문, 기술 한 지문을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인문이나 사회나 예술이나 이쪽을 내주게 되면은 되게 부담을 느껴요. 학생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어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시험은 인문이나 사회 쪽과의 친숙도가 좀 더 있는 거지. 옛날에는 국사철 통합이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국어,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철학은 그냥 하나의 묶음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시험에서 과학 한 지문, 기술 한 지문 내는 건 이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지문 정도는 그냥 과학과 기술 쪽에서 하나를 내주고 나머지 2지문을
그러니까 인문, 그 다음에 사회 쪽을 기반으로 깔되 여기에 예술 철학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 있고 하면서 섞여 들어가는 그런 구성. 또는 만약에 과학기술 한 지문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싶으면은 은근슬쩍 복합지문 제재 주면서 과학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막 철학과 연결되는 이런 구성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지문 구성에서는 아주 옛날보다는 확실히 과학기술 쪽 부담은 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론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쉬었다가 문학부터, 앞에 이제 1번부터 접근하는 게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이 어떻게 달라졌고 또 각 문제들에서 우리가 특이점이 무엇인지 지문도 살펴보고 문제도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